30년 전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사망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야, 나야.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정희, 올해 68입니다. 3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5년 3월 12일. 그날 새벽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네. 실종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실종이요? 그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수색 중입니다만. 바다 상태가 안 좋아서. 찾아주세요. 제발요. 경찰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7살 민수, 5살 은지. 엄마, 아빠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일하러 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가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곧 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수색했습니다.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원 2명도 실종됐습니다. 일주일 후 해경이 전화했습니다. 수색을 중단합니다. 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다가 너무 깊고 조류가 빨라서. 제발요. 하루만 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신고가 되나요? 실종 신고 후 한 달이 지나면 사망 추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추정이요? 네,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망 신고서. 남편 이름 박철수. 생년월일 1957년 8월 5일. 사망일 1995년 3월 12일 추정. 사망 원인 해상사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엄마 볼 일 있어. 은지가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숨이 멎는 게 아니라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더라. 공무원이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네. 사망자 가족 지원 안내서 드릴게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로 바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생선도 먹지 않았습니다. 바다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어선 할부금 500만 원. 생활비 대출 300만 원. 합계 800만 원. 1995년 당시 큰돈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에 다녔습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50만 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나사를 조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8시부터 11시까지 한 달 30만 원. 뜨거운 물에 손이 부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 청소, 아파트 청소. 하루 5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순자 언니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한데 오늘 좀 늦어. 괜찮아. 애들 저녁 먹였으니까 천천히 와. 고마워, 언니. 됐어.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은지는 이불 위에.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엄마가 돈 벌어야 너희 밥 먹이지. 빚을 갚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희가 남편 복이 없나 봐. 그 양반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야? 바다에서 죽었다면서. 시신도 못 찾았잖아. 수상해. 나 같으면 의심할 것 같은데. 들리는 척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다 들려. 마음속에 의심이 쌓였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나랑 애들 두고 도망간 건 아닐까? 빚 때문에 일부러 죽은 척한 건 아닐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너 아빠 없지? 있어. 어디 있는데? 하늘나라에 계셔. 하늘나라. 죽었다는 거잖아. 너 아빠 없는 거 맞네. 민수가 그 아이를 때렸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요즘 공격적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아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민수한테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잘 얘기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왜 친구 때렸어? 아빠 욕했어요. 뭐라고? 아빠 없다고 놀렸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요? 바다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언제 와요? 안 와. 다시는 못 봐. 민수가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도. 은지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엄마,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 있잖아.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28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와, 잘생겼다. 그래, 아빠 잘생겼지. 엄마는 예뻐요. 그랬지. 엄마도 젊었을 때는. 밤마다 그 사진을 봤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당신 왜 가버린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절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 제삿날은 3월 12일이었습니다.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나물, 전, 과일. 돈이 없어서 간소하게 차렸습니다. 사진을 놓았습니다. 결혼 사진 속 젊은 남편. 아이들과 함께 절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은지가 덧붙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엄마, 응, 보고 싶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나쁜 놈이면 차라리 편할 텐데. 사고였다면 원망할 수도 없고, 도망간 거라면 미워할 수라도 있을 텐데.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니 더 괴로웠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민수는 37, 은지는 35이 됐습니다. 민수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7살 지훈이, 5살 서연이.
은지도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3살 예준이. 저는 68이 됐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20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월세 50만 원.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10월 중순.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마른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등.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30년 전 매일 듣던 목소리.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철수. 씨? 응.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정희야. 당신 죽었잖아. 미안해. 30년 전에 죽었다고. 살아있었어. 문을 닫았습니다. 당.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면 그건 귀신이거나 거짓말이다. 사흘 후 노인이 다시 왔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첫날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열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이웃이 걱정했습니다. 정희 씨,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노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노인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젖었습니다. 옷도 흠뻑 젖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마워.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닦으세요. 고마워.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은 늙었지만 눈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었습니다. 이마에 흉터도 보였습니다. 15살 때 다쳐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응.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건. 대답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설명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부터 하죠. 뭐? 당신이 정말 박철수인지 확인해야죠. 정희야. 사기꾼이면 경찰 부를 거고 진짜면. 그게 더 끔찍하네요. 3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게 한 사람.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검사하자. 내일 병원 가요. 응.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사망 처리됐는데. 의사가 놀랐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특이한 케이스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검사는 일주일 걸립니다. 빨리 할 수는 없나요? 급하신가요? 네, 빨리 알고 싶어요. 그럼 응급으로 처리하면 사흘 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지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집 거실에 앉아서였습니다. 1995년 3월 12일. 그날을 기억해? 잊을 수 있겠어요? 나도 평생 잊을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인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뭐라고요? 어선 전복.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주하고 몇몇 선원들이 계획한 거였어. 계획?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금? 어선에 보험이 걸려 있었어. 전손 사고 나면 5천만 원. 선주가 빚이 많았어. 사채에 3천만 원. 그래서 일부러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어. 말도 안 돼. 사실이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날 알았어.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4시 배를 몰고 나갔어. 선원이 5명이었어. 계속해봐요. 선장이 김만석, 기관장이 이봉수, 선원이 나하고 최진호, 박영호. 1시간쯤 지나니까 선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 뭐라고요? 오늘 배가 침몰할 거야. 우리 준비하고 있어.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였어. 어떡해요? 선장이 배 밑에 구멍을 미리 뚫어놨더라고. 밸브를 열면 물이 차오르게. 그럼 당신은 막으려고 했어. 선장한테 달려들었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라고 소리쳤어. 그래서요? 선장이 쇠파이프로 나를 때렸어. 여기.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피가 났어. 정신이 혼미했어. 최진호가 나를 붙잡았어. 가만히 있어, 철수야. 우리 계획이 있어. 그 사람도 공범이었어요? 응. 나 빼고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계속 저항했어. 그러다 바다에 떨어졌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웠어. 3월 바다는. 정신을 잃었어. 그게 마지막 기억이야. 바다에 떨어진 후에는요? 며칠 후에 깨어났어. 다른 배 위였어. 다른 배요? 중국 어선이었어. 불법 조업하던 배. 그 배 선원이 나를 건졌대. 바다에 떠 있는 나를. 그럼 살았다는 걸 알렸어야죠. 그러려고 했어. 근데요? 중국 어선 선장이 말했어. 너 죽은 걸로 처리됐어. 무슨 뜻이에요? 김만석 선장이 이미 신고했대. 나를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공범으로도 신고했대. 공범이요? 응. 보험 사기 공범. 나랑 선장이 짜고 배를 침몰시켰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도 만들어놨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놨대. 그럼 당신은 돌아가면 감옥 가는 거야. 보험 사기범으로. 아니면요? 선장이 보낸 사람한테 죽는 거지. 죽인다고요? 응. 중국 선장이 말해줬어. 너 돌아가면 죽는다고. 김만석이 이지영 유지였어. 아버지가 전 시장이었고 동생이 경찰서에 있었어. 그리고 혜경하고도 친했어. 같이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그래서 못 돌아온 거예요? 응. 돌아가면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는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게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나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모를 거예요. 당신은 30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요. 편하지 않았어. 뭐라고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너희 생각하면서. 그만해요. 일어섰습니다. 나가세요. 정희야. 나가라고요. 노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줘. 제발. 더 들을 게 뭐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고 싶어. 내가 알아줬으면 해. 앉았습니다. 말해보세요. 중국 어선에서 일했어. 선원으로. 불법 체류자였어. 신분증도 없었어. 한 달에 20만 원 받았어. 중국 돈으로 1,000위안. 숙소는 배 안이었어. 좁았어. 10명이 한 방에서 잤어. 6개월 일하고 한 번씩 육지에 내렸어. 한 달 쉬고 다시 탔어. 쉬는 동안에는 공장에서 일했어. 전자제품 조립. 거기서도 한 달에 20만 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응. 처음 10년은 어선, 그 다음 20년은 공장. 힘들었어.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밤마다 너희 생각했어. 민수, 은지. 얼마나 컸을까? 잘 크고 있을까? 편지라도 보내고 싶었어. 근데 보내면 김만석이 알아낼까봐 무서웠어. 그 사람 손이 길었어. 중국에도 아는 사람 있었어. 그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거예요? 응. 너희가 위험해질까봐. 그럼 왜 지금 왔어요? 2년 전에 쓰러졌어. 뇌출혈이었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중국 병원에 입원했어. 한 달 동안. 깨어났을 때 하반신이 안 움직였어. 노인이 휠체어 바퀴를 만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다시 못 걷는다고. 혼자는 못 살아. 화장실도 못 가, 밥도 혼자 못 먹어.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돌봐달라고?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죽기 전에 너희 얼굴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김만석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 언제요? 3년 전. 간암으로. 다른 선원들도 다 늙었어. 최진호는 치매 걸렸대. 이봉수는 중풍으로 누워있대. 이제 나를 찾아올 사람도 해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네요. 응.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뭐 하고 살았어요? 중국에서 공장 다녔어. 불법 체류자라서 신분증도 없이. 힘들었어. 너무. 나도 힘들었어요. 알아. 모를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흘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친자 관계 일치합니다. 부부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네. 99.99% 일치합니다. 확실합니다. 전화기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철수였어. 30년 만에 돌아온 거야.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노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왜 이제 와서?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고통, 외로움, 원망, 그리움. 그날 나는 남편을 다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30년을 한꺼번에 마주했습니다. 며칠 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민수와 은지는 이미 30 넘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고 믿고 자랐습니다. 제삿날마다 절했습니다. 죽은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쁨일까요? 배신감일까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할 거예요? 너한테 맡길게. 왜요? 넌 30년 동안 엄마 노릇했잖아. 아빠 노릇도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 자격 없어. 내가 결정해. 말할지 말지. 당신 생각은요?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요? 아이들한테 상처만 될 것 같아서. 난 그냥
바다에서 죽은 아버지로 남고 싶어. 30년 동안 없었던 아빠. 지금 나타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아빠를 기억합니다. 7살까지 함께 살았으니까요. 아빠 목소리, 아빠 웃음소리, 아빠 손. 은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5살에 헤어졌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아빠를 원망할까? 아니면 반가워할까? 은지는 뭐라고 할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줄 게 있어. 뭐예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3개, 외국 화폐, 서류 봉투, 녹음 테이프 2개, 사진 몇 장.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통장을 봤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요? 선장이 만든 거야.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잔액을 봤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5년 3월 15일. 배가 침몰한 사흘 후였습니다. 이 돈은 보험금 일부야. 선장이 내 명의로 넣어놓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최진호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편지를 보냈어. 중국으로. 최진호요? 응. 그 친구 원래 착했어. 선장한테 속은 거야. 서류를 봤습니다. 어선 침몰 사고 보고서, 보험 청구 서류, 목격자 진술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진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배 기관실에서 밸브를 조작하는 것을 목격했다. 박철수와 김만석 선장이 보험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대화를 들었다. 박철수가 2,500만 원만 주면 하겠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응. 그럼 왜 가지고 있어요? 증거야. 증거. 선장이 거짓말했다는 증거.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최진호가 몰래 녹음한 거야. 사고 전날 밤. 무슨 내용이에요? 선장과 다른 선원들의 대화. 낡은 워크맨을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5시쯤 밸브 열 거야. 김만석 선장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걔는 몰라. 내일 알려줄 거야. 알면 어떡해요? 못 알게 해. 바다에 빠뜨려. 죽여요? 사고로 빠진 거지. 어쩔 수 없잖아. 박철수만 없으면 완벽해. 증인도 없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경찰에 보여줬어야죠.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요? 김만석이 경찰하고 친했어. 동생이 경찰서 형사였어. 그리고 당시 시장이 김만석 아버지였어. 이 동네 토박이 집안이야. 내가 증거 가지고 가면 묻힐 것 같았어. 아니면 나를 죽일 것 같았어. 그래서 중국에서 숨어 살았어. 이 증거 가지고. 2번째 테이프를 들려줬습니다. 선장과 보험사 직원의 통화였습니다. 박철수가 공범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통장 내역 있습니다. 돈도 입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썼어요? 무서웠어. 그리고요? 이미 죽은 사람이었잖아. 돌아가봤자 복잡해질 것 같았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왜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온 거냐고요? 나 혼자 애들 키울 때는 어디 있었어요? 민수가 고등학교 갈 때
돈 없어서 울던 날은요? 은지가 결혼할 때 아빠 없어서 창피해하던 날은요?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는요? 아무도 없어서 혼자 기어서 병원 갔던 날은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겨워요. 왜 지금이냐고 물었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뭐예요? 누군가를 해칠 힘도 쫓아올 힘도 없어서. 무슨 뜻이에요? 선장이 죽었어. 3년 전에. 다른 선원들도 다 늙었어. 최진호는 요양원에 있고 이봉수는 중풍으로 누워 있어. 박영호는 죽었어. 교통사고로. 이제 나를 찾을 사람도 해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는 돼요. 정희야. 무서웠겠죠. 죽을까봐. 가족이 위험할까봐.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용서할 의무는 없어요. 30년은 너무 길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뭐요? 내 앞에서 죽고 싶진 않았어. 30년 동안 혼자 죽을까봐 무서웠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지막은 너랑 함께 있고 싶었어.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철수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보내야 할까?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아빠 얘기야. 아빠요? 왜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네. 뭔데요? 나중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은지야,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 엄마 계세요? 민수야. 왜 왔어? 애들도 데리고.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어서 와라.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훈이, 서연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멈췄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그게. 민수가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빠. 민수야. 노인도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 아빠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수야. 많이 컸구나. 민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민수야, 진정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게. 아빠가 살아 있었어요? 응.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노인이 대답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닥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버리고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요? 민수야.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나 7살 때 아빠 없어서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알아요? 은지는요? 은지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알아. 다 알아. 모를 거예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37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얘기할 때마다요.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살아있었고 우리를 버렸어요. 나는 괴물처럼 살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서 거짓으로 만들어내면서.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은지도 함께 왔습니다. 둘 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네 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빠 사망신고서예요. 법적으로 아빠는 30년 전에 죽었어요. 알아. 살아계시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무슨 문제? 유족연금 받았잖아요. 30년 동안. 그거 다 반환해야 해요. 보험금도 받았고요. 어선사고 보험금 500만 원. 생명보험금 1000만 원. 그것도 다 반환이에요. 얼마나 되는데? 대충 계산해 봤는데. 유족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씩 30년이니까 1억 8천만 원. 보험금 1,500만 원 더하면 2억 원 정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돈 어디 있겠어. 다 썼지. 그래서요. 아빠를 법적으로 살리면 우리 집안이 파산해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문제예요. 30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면 호적도 정리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죽은 걸로 두는 게 어때요? 뭐? 법적으로요. 사실은 살아계시지만 서류상으로는 죽은 걸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아. 하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살아요? 신분증도 없는데. 요양원 갈게. 요양원요? 응. 나 이제 혼자 못 살잖아. 비용은요? 내가 모아둔 돈 있어. 중국에서 일하면서 모은 거. 얼마나 있는데요? 5천만 원 정도. 모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았어요?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너희 주려고. 이 돈으로 요양원 몇 년은 다닐 수 있어. 그날 밤 노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왜요?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나를 법적으로 살려달라는 게 아니야. 그럼요. 다만, 제삿날에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 3월 12일. 그날 제사 지낼 때 박철수라고 불러줘. 그것만 해주면 돼. 다른 건 바라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완전히 잊히고 싶지는 않아서. 너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고 싶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정희야. 당신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도.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있어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수, 은지와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 엄마가 결정했어. 뭐요? 아빠를 법적으로 살리지 않을게. 다시 가족으로 들이지도 않을게. 엄마. 대신요? 제대로 보내줄 거야. 무슨 뜻이에요? 제사를 다시 지낼 거야. 진짜 작별 인사를 하는 제사.
3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제사 지냈잖아. 근데 사실은 살아있었어. 이제 진짜로 보내줄 거야. 살아있는 아빠를. 민수가 물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바다에 가서. 바다요? 응. 아빠가 실종된 곳. 그 포구. 거기서 마지막 제사를 지낼 거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그래, 와라. 가족 모두. 토요일 아침 바다로 갔습니다. 포구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떠난 곳. 저는 30년 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남편을 삼킨 바다. 하지만 오늘은 왔습니다. 민수가 노인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은지가 제사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손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지훈이, 서연이, 예준이. 방파제에 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나물, 생선, 과일, 술.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절하자. 5명이 절했습니다. 저, 민수, 은지, 그리고 노인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들도 따라서 절했습니다. 일어나서 술을 따랐습니다.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따를게. 뭐? 내 제사니까. 내가 술을 따를게.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 상 앞으로 갔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넘쳤습니다. 술이 상 위로 흘렀습니다. 노인이 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수야, 좀 도와줘.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노인이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철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는 30년 전에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그냥 늙은 노인일 뿐입니다. 술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술이 바람에 날려 파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다시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손자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은지야. 네. 아빠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 없어. 매일 생각했어. 중국에서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너희가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은지도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알아.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아빠가 미안하지. 은지야, 너 결혼했다며? 아들도 있고. 네. 잘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망, 그리움, 고통,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시립요양원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됐다가 돌아오신 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망자시고요. 네. 특이하시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받을게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아니야, 바쁠 텐데. 올 거야. 약속이야. 정희야. 뭐? 고마워. 뭐가? 나를 보내주지 않아서. 완전히 잊지 않아서. 바보 같은 소리. 노인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랑했어. 30년 동안 쭉. 지금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바다에 빠진 건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 나였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살. 죽은 사람을 붙잡고 사는 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늙고 병든 모습으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외롭게, 무섭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30년을 혼자 산 세월은 용서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줄 수는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바다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가 직접 술을 따라 바다에 뿌렸습니다. 박철수는 30년 전에 여기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지만 이제 진짜로 죽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그는 요양원에서 남은 시간을 살 것입니다. 박철수가 아니라 그냥 늙은 노인으로. 나는 내 시간을 살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것입니다. 부부로서가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사랑은 때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떠나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오늘 나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갈매기가 웁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그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